사이다 무비튼. 나는 몇 년 전에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은 세상에 둘도 없이 자상한 사람이다. 부전자전으로 남편의 성격은 시아버지를 닮았는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다. 시댁에는 시누이도 한 명 있다. 시누이도 성격이 좋은데 유독 시어머니만 나를 싫어해서 시댁에 가면 늘 상처를 받았다. 내가 오해하는 건 절대 아니었고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화를 낼 정도였다. 며칠 전에도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 시어머니가 렌터카 예약을 하겠다고 해서 믿고 맡겼다. 그런데 차에 타려고 했더니 4명밖에 탈 수 없었다. 물론 남편이 그 차를 보자마자 왜 이런 걸 빌렸어요? 이러면 한 명이 못 타잖아요. 어머, 내가 착각을 했네. 식구끼리 간다고 생각해서 은희를 깜빡했네.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화를 내면서 다른 차로 바꿔달라고 해서 일단 차 문제는 해결이 됐다. 이런 사사로운 일에서부터 시어머니는 나를 따돌리려는 행동을 수시로 했다. 시어머니와는 힘들었지만 남편의 어머니란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고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다른 식구들이 아무리 나를 감싸준다고 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많았다. 내 생각에 시어머니는 아마도 나한테 뭐라고 하면 모두들 내 편을 들어주니까 그것도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 보니 남편은 나한테 시어머니하고 잘 지내려고 할 필요 없다. 뭐라고 하면 다 자기 핑계를 대고 무조건 싫다고 하라고 했지만 그런 단순한 방법이 항상 통할 수는 없다는 게 고부간의 비애다. 우리가 사는 곳은 나와 남편의 고향이었고 시댁도 가까웠지만 친정도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한때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하도 심해서 일부러 시어머니와 거리를 둔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화를 퍼부은 적이 있었다. 내가 시댁의 얼굴도 안 비춘다. 시어미가 하는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부모 취급도 안 한다는 둥 여우같이 남편의 시아버지, 시누이까지 지 편으로 만들어서 시어미를 왕따시키네 어쩌네 등등 있는 일 없는 일을 부풀려서 떠벌렸다. 친정 부모님은 화가 난 시어머니에게 계속 고개 숙여 사과를 했고 나를 불러서 왜 그렇게 버릇없게 구냐고 나무랐다.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열심히 설명했지만 시어머니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어찌나 말을 잘했는지 친정 부모님은 나보다 시어머니 말을 더 믿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무시하는 건 좋은 대처 방법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이런 사정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고 더욱 과감하게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우리더러 같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남편이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나도 이번엔 그런 실수 안 해. 실은 내가 복지회관 행사에서 온천 여행권이 당첨됐어. 라며 기분이 업돼 있었다. 5명분의 티켓이 틀림없었고 렌터카는 우리더러 예약하라고 하셨다. 우리가 예약하면 지난번 같은 일로 내가 곤란한 일은 없을 거고 여행 패키지는 5명까지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거부하면 시어머니가 또 자기 성의를 무시했다고 엉뚱한 데다 화풀이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가겠다고 대답했다. 여행 당일 운전은 남편이 담당하기로 했다. 시아버지는 최근에 부쩍 시력이 안 좋아지셨고 차 한 대로 출발하게 되면 특히나 장거리 운전을 시아버지한테 맡길 수는 없었다. 시누이도 면허가 있지만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운전을 맡기기에는 불안했다. 그런데 여행 하루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호출했다. 너 여행 갈 짐 챙겼는진 모르겠다만 내일 어차피 너는 못 갈 거니까 굳이 짐 쌀 필요 없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눈치 없긴. 이건 가족여행이야. 내 가족도 아닌 너를 왜 꼭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는 친정 부모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거나 적당한 핑계거리 찾아서 내일 못 간다고 해. 어머님이 5명분 티켓이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5명까지 쓸 수는 있는데 네 이름은 처음부터 숙박자 명단에 넣지도 않았어. 네가 안 가면 내 아들도 안 간다고 할 테고 할 수 없이 너도 같이 가는 걸로 처음에 바람몰이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랑 같이 여행을 가니? 기분 잡치게. 시어머니의 말에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처음부터 숙박자 명단에 내 이름은 없었다. 시어머니는 할 말 다 끝났다며 나더러 그만 가보라고 했다. 다음 날 우리 집으로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오더니 출발하자고 하셨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를 째려보면서 빨리 안 간다고 말하라는 듯이 눈을 부라리며 나를 쳐다봤다.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버벅거리기만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던 남편이 당신 무슨 일 있어? 얼른 타. 짐도 다 싣고. 하지만 내가 차에 타고 같이 여행을 간들 어차피 나는 예약도 안 돼 있다고 생각하자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다. 다들 놀라서 왜 그러냐고 걱정스럽게 물어왔다. 겨우겨우 말을 더듬으면서 친정 부모님이 아프셔서 같이 여행을 못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소프라노처럼 고음을 내면서 어머, 그거 참 안 됐구나. 그럼 할 수 없이 여행은 우리 넷이서 가야겠다. 라고 하더니 제일 먼저 차에 타려고 했다. 그때 남편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못하게 막았다. 이상한데? 아까 은희 네가 짐 싣고 있을 때 내가 장인어른하고 전화통화했거든? 지금 여행 가는데 좋은 술 사올 테니까 기대하고 계시라고. 그랬더니 좋아하시던데? 장모님도 뒤에서 잘 다녀오라고 하시고. 대체 누가 아프셔? 에? 시어머니는 남편이 우리 아빠하고 통화를 할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었는지 이상한 감탄사를 내면서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남편은 진짜 이유가 뭔지 말해보라면서 자상하게 물었다. 나는 울면서 어제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말을 사실대로 얘기했다. 그러자 남편, 시아버지, 시누이가 동시에 분노했고 셋이서 일제히 시어머니를 추궁했다. 시아버지는 뭐 때문에 며느리를 왕따시키지 못해서 안달이냐고 언성을 높였고 남편은 시어머니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 고개를 저었다. 시누이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엄마냐면서 창피해서 누가 알까봐 겁난다고 화를 냈다. 결국 세 사람은 우린 오늘부로 어머니 없는 셈 칠 거니까 여행은 우리도 안 갑니다. 가고 싶으면 혼자서 가던가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그게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세 사람의 마음이 돌아선 뒤였다. 시누이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전 예약 없이 묵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겠다며 검색을 했고 시어머니를 떼어놓고 우리 넷이서 출발했다. 시어머니는 왜 나만 따돌리냐며 엄마도 몰라보냐고 난리를 치면서 남편과 시아버지한테 핏대를 세웠지만 세 사람 모두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차에 타자 시어머니도 타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당신은 여기 탈 자격 없어! 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자동차 안에서 세 사람은 계속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시누이가 1박으로 온천 호텔 예약에 성공했기 때문에 온천에서 심신의 피로를 풀면서 힐링 시간을 가졌다. 한편 시어머니는 고급 호텔의 우대권이 당첨된 건 맞지만 당일 캔슬의 경우 평상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서 시어머니 앞으로 150만 원이 청구됐다고 한다. 우리가 돌아온 후 시어머니는 얘 때문에 내가 150만 원이나 손해를 봤어. 알아? 이 돈은 네가 내. 알았어? 라고 따졌지만 남편과 시아버지가 왜 여기서 이러세요? 잊으셨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고 했을 텐데 기억나셨으면 어서 이 집에서 나가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진심 놀란 표정이었고 시아버지한테 울면서 지금 농담이죠? 라면서 매달렸지만 시아버지 역시 이런 일로 농담하는 사람 봤어? 짐 싸서 얼른 나가! 결국 시어머니는 울면서 짐을 챙겨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로 자기 친정으로 갔다. 그 후 시아버지는 지금까지의 만행에 대해서 나한테 무릎 꿇고 사죄할 것과 두 번 다시 갑질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아낸 후 만약 이 약속을 어겼을 시에는 즉시 이혼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다. 덕분에 시어머니는 나를 찾아와서 울면서 두 번 다시는 갑질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무릎 꿇고 사과했다. 한편 시어머니 친정에도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남편이 미리 연락해서 다 얘기를 해뒀고 거기서도 시어머니는 야단을 맞았다고 한다. 또 시아버지는 다음번에는 정말 끝이라며 미리 시어머니한테 이혼 서류에 사인을 받아놓고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둔 상태라고 한다. 시어머니는 매일 벌벌 떨면서 지내고 있다. 자업자득.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